비상계엄 사태가 1년이 되고 있고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를 하냐 마냐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중도 확장을 위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특히나 당내 소장파에 속하는 김재섭 의원은 현역 의원 20명 정도, 지금은 한 30명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30명 정도 제시하면서 장 대표가 지도부 차원의 사과가 없을 때는 집단 행동까지 불사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단 김재섭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거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당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지도부가 사과를 해주신 게 가장 좋지 않나. 저 나름의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랑 같이 같이 메시지를 내실 의원님들이 좀 계시고 제가 어제 20명 얘기를 했는데 좀 그 정도는 좋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20명에서 한 30명까지 늘어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엄의 사과를 놓고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국힘의 과반, 계엄 사과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찬성 43명, 반대, 사과하면 안 된다는 반대가 14명에 불과하죠. 나머지 답변 거부하거나 보류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찬성이 계엄 반대하겠다는 사람들보다는 3배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계엄에 대해서 1년을 맞이해서 빠르게 사과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사과해야 된다는 의견이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소 톤이 좀 다릅니다. 찬성 반대, 물론 찬성이 많긴 하지만 앞서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는 의견보다는 찬성 수가 좀 줄어들고 반대는 좀 늘어났습니다. 답변 거부나 보류는 대동소이합니다. 자, 사과해야 된다는 데는 찬성이 43명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이 31명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자림 변호사님? 사실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엄에 대한 평가와 탄핵에 대한 평가, 그것이 초반에는 오히려 굉장히 좀 분리돼서 평가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탄핵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계엄도 정당했다라는 그 등식으로 밀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두 개는 별개로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건 위헌 위법이라는 입장을 그때 당에서도 냈었고 그 입장은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과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탄핵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계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당이 더 나아가기 위해선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랑 관계가 틀어졌을 때 사과나 그 사건에 대한 언급 없이도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런 필요조차 없을 만큼의 시간이 한참 지난 뒤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정당은 하루도 쉬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다음 선거도 머지 않았고 그 사과가 당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그 진정성을 가지고 받아들여지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당 내에서는 혼란이 있더라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는 거 그것이 리더십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는 계엄에 대한 평가로서 있는 것이고 사실 그 이후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탄핵이 옳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의견이 팽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 당시에 질서 있는 퇴진, 스스로 내려오는 것에 대한 의견들 많이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이 그 이후에 탄핵을 통해서 찬탄과 반탄으로 나뉘는 거는 사실 불보듯 뻔하게 보였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정치력의 영역으로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는가라는 것 때문에 다시 또 계엄이 정당했다라고까지 등치시킬 수는 없는 문제라서 계엄에 대한 부분만 떼놓고 지금 당장 1년이 되어가는 입장에서 당에서는 좀 선명한 입장이 나올 필요가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 43명 그리고 절연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이제 31명이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사과해야 된다는 의견은 당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는 지금 사과 대신에 계파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전격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화나십니까? 분노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셨습니까? 우리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들 이제 입 좀 다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원 게시판 조사 해야 된다 외쳐주십시오. 누군가는 당원 게시판 조사가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우리 당원들의 뜻이었습니다. 자, 김민수 최고위원의 목소리 확인했고요. 다른 의원들과 지도부의 목소리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출마하려면 당 게시판 진실 규명부터 해야 된다라는 의견. 신동욱 최고위원도 출마 전 당원 게시판 판단받아야 한다. 권영세 의원도 분탕질을 주도했던 사람들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에 지금 동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견제구를 연일 날리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의 목소리 일부 보여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우리 당 당무위 발표가 보도가 됐는데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엄의 바다를 건너서 미래를 가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안타깝다라면서 목소리를 냈고, 친한계 의원들도 지금 반발 중입니다. 이어서 확인해 주시죠.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1년을 앞두고 당무감사가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견을 냈고요. 박정훈 의원 역시 지방선거 앞두고 당을 분란으로 몰아넣고 뭘 얻을 수 있겠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층에게 어떤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부분은 뭐 당연한 공식처럼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집안 싸움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용천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방선거에서 질 수 있을까? 아하. 그거를 계속 연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12월 3일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전 대표 관련 당원 게시판을 조사해서 네. 이걸 또 들쑤셔 놓겠다라고 하는 거는 한동훈계는 같이 갈 수 없다. 라는 의사를 명확히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 론스타 사건, 네. 또 대장동 황소 포기 사건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나름 발군의 활약을 했죠. 네. 근데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그 입에서 직접 한동훈이라는 이름 석자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걸로 좀 기억을 해요. 네.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러니까 언급하기조차 싫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해먹기 참 힘들다. 네. 대한민국 유권자 해먹기 정말 힘들다. 어느 쪽도 마음에 안 들고 또 네. 차악인데 이제는 차악도 못 가리겠고 둘 다 최악인데 어떡하냐.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거꾸로 가는 거, 그 다음에 70대 30, 네. 그 룰 개정하는 룰을 거. 개정한다는 부분.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1표제 포함해서 지금 강성 메시지 계속 나오고 법원을 못 살게 구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양당 모두 당 기득권층의 사익 추구의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익 추구를 하다 보면은 저기서 이만큼 사익 추구를 했으니까 난 조금 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서로 마이너스 게임을 하는 그런 아주 처참한 상황이다.